현재 연재 준비 중인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원하는 채색 스타일은 어느 정도 깔끔하면서도 최소한의 터치로 밀도를 올리는 것인데, 제 경우에는 터치를 쌓으면 쌓을수록 입체감이 깨지고 그림이 지저분해 보이기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실전으로만 익힐 수 있는 노하우인 걸까요? 이런 스킬에서 벽에 부딪히는 기분입니다. 셀체색이 음. 깔끔하면서도 묘사가 올라가 있는 그 정도 느낌도 원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스타일은 붓질을 막상 뜯어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올린 건 아닌데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 잡혀 있잖아요. 그런 스킬들이라던가 이게 따로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케이. 자, 우선은요, 희스님 그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냐면은 그림이 너무 쪼개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단순히 셀체색이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약간 정신이 뭔 느... 없어. 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왜 정신이 없어지냐면은 밀도를 올리는 데만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더 추가하려고만 한 거야. 그러니까 흔히 이걸 몇 나누기라고 하거든요. 아마 자기가 네. 셀체색을 하니까 알 거야. 몇 나누기가 뭔지. 근데 그런 식으로 밀도를 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요, 스테인드 글라스. 약간 그거 같아. 조각조각 나 있는 퍼즐처럼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림이. 근데 그러면은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밀도가 낮아집니다. 너무 오히려 분산이 되니까. 그쵸. 뭘 봐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원래 네. 밀도라는 거는 그냥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질 좋은 밀도란 사실 정보값이야. 그러니까 네. 볼 게 많다는 느낌. 이걸 딱 그림을 봤을 때 캐릭터의 피부색은 어떤 느낌이구나,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약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지 정보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못 봐.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복잡해지긴 했지만은 이 정보값은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 나누기를 좀 작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그나마 캐릭터 얼굴을 잘 보여서 이제 망한 그림까지는 아닌데요, 너무 어지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쪼개진 말고 이미 사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걔를 더 풍부하게 그려야 돼. 그라데이션 단계를 좀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조금 뭐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로 네. 한번 해보죠. 우선은요, 요 빛 표현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핵심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일단 주인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가 보통 이렇게 대비가 나오는 곳에서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빛과 어둠의 차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그로가 굉장히 많이 끌리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핵심적으로 뭔가 좀 다채로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은 너무 조각조각 나 있어서 이 흐름을 알기 쉽지 않아요. 한번 제가 직접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계선을 조금만 더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어야 되는데, 이제 셀 채색하는 사람들은 이 조각 단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이게 한 조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단위야, 보이는 단위. 쉽게 얘기하면 네네. 한 조각, 이게 또 한 조각, 한 조각,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 나눠져 있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쵸? 자, 섬세한 그림의 특징은요, 이 조각 하나가 굉장히 작은 단위가 군데군데 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요런 데가 좀 더 얇게 나누어진 단위가 조금씩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세부 묘사한 부분들이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또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좀 더 요령을 있게 하려면요, 이 중간 단위 크기 있죠, 이 중간 크기들. 얘들은 최대한 하나의 조각이 되는 게 나아. 강과 약의 차이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가 잘 그린 걸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강약이 없고 비슷한 거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지. 네. 그러니까 이럴수록 알아보기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얘를 약간 이런 형태로 변형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좀 크게 할 수 있는 건 좀 크게 묶고 더 나눌 수 있는 건 더 나눠주면 돼.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밀고 나가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얇게도 뺄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미 썼던 걸 좀 잘 쓰라고. 이게 약간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네. 있는 거를 조금 더 성실하게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티가 많이 났네요. 오히려 지금 보면 이 하얀 부분 있죠. 원래는 더 조각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 덩어리로 보이게. 이게 한 덩어리를 네. 보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면은 살이 원통으로 보인답니다. 오, 아니, 봐봐요. 이걸 너무 나눠놓으니까 원통으로 안 보이잖아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얘가 여기가 그림자가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도. 지금 여기도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결이 안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이 사람이 빛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보면 봐봐요. 손이랑 이게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한번 끊겨서 보여요, 실제로 봤을 때도.
근데 뭐 한두 번은 괜찮아.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읽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람의 형태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이 빛만 따라다녀도 얘가 어떻게 생긴 포즈인지 알 수 있게 넓게만 그려도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제가 왼쪽은 너무 끊겨가지고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보여.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 본인도 느껴지나요? 그 차이가? 네. 이 노력을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기 쉬운 그림이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라데이션. 브러쉬를 좀 써야 돼요. 지금 자기 브러쉬 거의 안 쓰고 있지 않아요? 그쵸? 네. 자기가 디테일을 원한다면 브러쉬를 써야 돼. 그라데이션 단계.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단계 있죠. 네.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만 더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경계선만 이렇게 뿌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왼쪽 오른쪽에 대한 도형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밝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의한 것도 그라데이션 이렇게 살짝 쳐줘요. 미묘한 차등을 주는 게 중요해요. 원래 셀식이 좀 더 부드러워지려면은 그라데이션을 쓰기는 쓰되 너무 티나게 쓰지는 말고 이렇게 미묘한 차등을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래도 팁을 하나만 주긴 할게요. 그릴 때 좀 꼬박꼬박 그리세요. 꼬박꼬박. 퉁친 부분이 너무 많아. 선아에 여기 보면 물록하다고 자기가 다 적어놓고는 그림자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줬잖아. 약간 그냥 그리던 대로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좀 꼬박꼬박 그리시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린 선화의 책임을 져라. 내가 그렸던 거에 그대로 자기가 한 번씩만 읊어주면 돼요. 읊어주는 과정에서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리듬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여기서 또 잘못한 경우는 이걸 반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돼버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쪼각쪼각 내버리죠. 똑같은 사이즈로. 네네. 그래서 반 나누지 말아야 돼. 오히려 이렇게 빛이 많으면 어차피 그림자가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좀 구석에 몰아 넣으세요. 하지만 책임은 지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가 볼록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얘가 또 이 밑에 있는 그림자한테 이제 넣는 것도 설명해주고 이 과정에서 물론 블러도 좀 충분히 쓰시고요. 사실 이게 맞아요. 꼬박꼬박 그리기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가는데 그것조차도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일단은 꼬박꼬박 그려요. 내가 봤을 땐 기본적인 센스는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여기 자세히 보니까 혀도 그림자가 없네요. 자, 혀도 약간 낱낱이 까발려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충 봤을 때 이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런 거 티도 어차피 안 나는데 굳이 그래야 될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야, 그림이라는 게. 지금 좀 보시면은 좀 어떻게 느껴져요? 자기가 봤을 때. 훨씬 눈이 편한 것 같아요. 그쵸, 느껴지죠? 네, 확실히 시선 흘러가는 게 다르네요. 옷주름 부분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들이는 노력이 덜 하죠. 딱 봐도 왼쪽. 네. 왼쪽이 조금 더 어지럽고 오른쪽은 그냥 이거야 하면서 이제 조금 쑤셔 넣어주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다 채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림이 얼마나 보기 편해지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한번 좋은 느낌으로 발전해 나가봅시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